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 인류 시민 여러분, 이곳은 대한민국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용재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 앞입니다. 저는 인간 백창기, 평천 백창기고 백낙준 박사님의 손잡벌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서 그 옛날에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님께서 꿈꾸셨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왜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지 그것을 고민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양심이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일체유심조다. 우리는 지난 시절 동안 너무나 많은 학문을 배워 익혔고 물질 문명의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독선과 아집을 부리고 오만과 편견에 빠져서 나태와 교만을 즐기고 사치와 방종, 그 속에서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을 빚어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과 무질서의 생지옥을 만들고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경제의 불황 속에서 절망으로 내몰리고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사회적인 개개인의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 이 현실의 벽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이 있으되 그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고 부패한 권력을 다투기 위해서 그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양심을 속여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사대를 했었고 일제식민지차에서 우리의 자유를 내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서구 열강들의 매달려서 끌려다니고 먹잇감이 되고 놀이개가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인터넷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대학이 얼마나 큰 대학이 됐습니까?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고려대학교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고려대학교 건물이 지금도 계속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고려대학교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를 무시하는 비겁한 고양이로 살지 말고 이 시대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민족의 호랑이로 거듭나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유튜브를 찍으라니까 고려대학교 지키는 경비가 여기는 사유재산이라고 저를 방해하고 쫓아내서
1시간을 다투다가 결국은 고리대길을 벗어나서 그 정문을 벗어나서 길가에 앉아서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연세대 동문, 연세대하고 여러분, 더 이상은 사학이란 말과 사교육이란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은 공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쁜 놈을 만들고 돈밖에 모르는 돈놈을 만드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 정말 깨달아 행하며 배우고 익혀서 세상을 위해서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쓸데없는 사람들이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파괴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내는 시대의 정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학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를 백창기 너는 나가 있어 교실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왜?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값을 하시고 사람의 탈을 썼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삽시다라는 저는 그 말을 11살 때 감히 어른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신부님 앞에서 목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인격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가서 모든 것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그 조심을 할 줄 아는 그것이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참회와 각성이 안 되고 화해와 용서가 안 되고 이해와 존중이 안 되고 소통과 공감이 안 되고 참여와 조화가 안 되고 실사를 흔들어 평화를 깨고 결국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희망을 꺾는 이러한 생지옥과 감옥살이를 만든 것이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대를 앞서간 많은 선지자들이, 선고자들이 그것을 원했습니까? 누가 원해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 인간의 양심을 썩어 들어가게 이 정신을 미쳐가게 만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엊그제 용산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5.18 정신은 헌법 정신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반국가 행위지 그것이 민주화는 아니다. 거기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희생자라는 것이 맞는 말이지 유공자라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녹화가 안 됐어요. 왜?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배터리가 나간지도 모르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간지도 모르고 혼자 주절거리고 앉아 있었다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배터리가 아웃이 돼서 녹화가 안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뭐냐, 아까 땡볕 아래서 제가 녹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강렬한 햇빛에 노출이 되니까 핸드폰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과열이 되니까 카메라 앱이 작동이 안 된다고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혼자서 앉아서 독백을 하고 그것이 녹화가 되지 않고 이런 현상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사실 이 문명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학교의 교육도 잘 받은 적이 없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과
흘러가는 물이 저 하늘에 계시는 호국 영령들이 앞서가신 선지자들이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저를 만드신 것이지 저는 인간의 교육을 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학연이 없고 혈연이 없고 지연이 없이 그냥 홀로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기에 저는 제 나이 11살 그때부터 이제까지 이 절대의 고독을 벗삼고 절매의 고난을 스승 삼아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인체, 사람의 몸도 온도가 낮아지면 심정지가 옵니다. 심정지. 우리 몸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뇌정지가 옵니다. 죽음이죠. 핸드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추운 데 가서 오래 핸드폰을 쓰게 되면은 배터리가 금방 나가버리고 더운 데서 너무 오래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핸드폰이 열을 받아서 앱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전체에 기후가 있습니다. 날씨가 있습니다. 날씨는 수시로 바뀌는 거지만 기후는 저 바다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빙하가 녹아내려서 기후재앙이 옵니다. 또 지구가 지나치게 얼어붙으면 이 빙하기가 옵니다.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도 안 되고 낮게 내려도 안 되고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고 정확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이 핸드폰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몸이고 또한 지구의 환경인 것입니다. 참 오묘한 것을 제가 오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이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너무 차가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어쩌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결국은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하얀병과 쉘턴이 난무하는 이 신촌에 와서 연세대를 봤을 때에 고려대를 봤을 때에 서울대를 봤을 때에 그 시절의 대학의 분위기와 지금의 대학의 분위기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 되지 않고 대학을 가서 대학생이 됐더라면 아마 벌써 저는 이 자리에 없는 고인이 됐을 것입니다. 왜?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니까요. 도망을 안 갑니다. 물론 욕심내거나 미워하거나 무엇을 무시하는 그것은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직 양심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교감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대학을 갔으면 제가 죽었거나 세상이 변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사 저를 대학을 보내지 않고 공무원을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왜? 공무원은 돈을 벌어가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현장에서 내 자신을 깨달아 행하며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조상님이 돌보셔서 그렇게 저는 인간 백창기가 됐고 평천 백창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느 한 사람 개인만 행복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어느 한 사람 개인이 너무 지나치게 십자가의 길을 강요당하고 총대를 마고 세상을 향해서 맞서서 결국은 마녀사냥을 당하고 인민재판을 당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홀로 꿈을 꾸면 그것은 꿈으로 끝나고 말지만 함께 꿈을 꾸자,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홀로 소리치면 결국은 달을 보고 짖는 개소리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외치면, 정신을 깨우고 양심을 살리고 인격을 바로 세우자고 외치면 분명히 세상이 깨어나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신념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독의 길, 고난의 길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광복 77주년이 됐고, 인간 백창기가, 평천 백창기가 이 길을 나선 지도, 사생결단의 길을 나선 지도 30년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저 강원도 양구 육지 속의 섬이라고 하죠. 보이는 것은 산밖에 없고 산으로 둘러싸여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참새동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명산에서 100일 기도를 하다가 그 100일 기도 끝에 참새동무라는 그 말씀이 병력같이 떨어졌습니다. 참역사를 부활시켜 세문화로 창조하라, 동방의 등불을 밝혀 무궁화 동산을 완성하라. 세상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세상을 감동시키는 길을 가라. 그렇게 저는 이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족과 감동, 그 둘 중에 무엇이 진리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어찌 겨울의 흰눈을 알겠으며 우물의 개구리가 어찌 넓은 바다를 알겠습니까? 하룻강아지가 어찌 범이 무서운 줄 알겠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의폐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모든 것이 난감하고 어이가 없는 이런 부정과 비리, 분열과 부패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합니다. 30년 전의 당부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연세대 학우 여러분, 동문 여러분, 비겁한 참새가 되지 말고 진리를 밝히는 독수리로 깨어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대 동문, 고려대 학우들도 뻔뻔스러운 고양이가 되지 말고 정말 조국을 수호하고 민족을 살리는,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인류의 희망을 열어나갈 수 있는 호랑이로, 자연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위대한 호랑이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빛을 밝히고 양심의 소리를 울려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매한 백성들이 영혼의 눈을 뜨고 양심의 귀를 열도록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대학이면 대학답게, 배웠으면 배운 만큼 값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겁한 변명을 대고 뻔뻔스러운 핑계를 찾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 배웠으면 배운 값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자리 값을 하고, 가졌으면 가진 값을 하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세상에 나왔으면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노력을 하면 안 되는, 노력해서 안 되면 노력,
그래도 안 되면 노오오력, 그래도 안 된다면 360도 노오오력을 할 수 있는, 끝까지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속에서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고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빛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대학, 의미 있는 대학생,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고 모두 함께 꿈을 꿔야 되고, 저 혼자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외쳐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국민혁명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저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어잇감이 되어서 그저 선거철이 되면 꼬리치며 아양을 떨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돌아서서 국민을 배신하는,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의 이 악순환을 욕심에 눈물이 멀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당파 싸움, 이념들이 지역 갈등, 부정부패, 사대주의 속에서 헤매는 이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라 비겁하고 뻔뻔스러운 안일무사, 직무유기, 책임회피, 복지부동, 국악폐습에 젖어 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인류 모두가 이제 좀 양심을 회복해서 자기 자신의 올바른 정신으로 밝게 생각하고 곱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슬기롭게 참여하고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고 겪을 만큼 겪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걸 해낼 수 없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저버리는, 영혼을 뺏기고 양심이 마비되고 인간이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면 무엇할 것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할 것이고, 아무리 조직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지식은 있는데 상식이 없고, 돈은 있는데 양심이 없고, 권력은 가졌으나 인격이 없는 이러한 불편부당한 부정과 비리, 분열과 부패롭게 만들지 못하는 이 시대의 이러한 사이비, 어거지, 떼거지, 먹자판, 놀자판, 싸움판을 이제 한번 척결하고 청산하는 국민의 혁명을 한번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제 청춘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올해 1년만 딱 여러분의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대학은 점점 커지는데 인구 절벽이라서 도로 학생이 어쩌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이 되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은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불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정의라고 왜곡하는, 이것을 더 이상은 방치하고 방관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편가르기, 줄세우기,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그 당파 싸움과 이념 대립과 지역 갈등에 편승해서 그들에게 매달리는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각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돼서
더 이상은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는 그 음모를 분쇄하고 나라를 망치려는 그들의 음모를 이제 완전히 쓸어낼 수 있는 국민의 심판 한번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판검사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국민 심판 해야 됩니다. 영혼을 뺏고 양심을 속이고 인간에게 포기한 자들이 더 이상의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못하고 세상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지켜내는 진정한 의미의 주권자가 한번 돼봅시다. 과거에는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려다가 앞서간 많은 의인들이 얼마입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30년 동안을 이 시대의 간신 난적들과 탄간오리, 즉 사입의 어거지 떼거지와 복잡한 노을잡한 싸움판을 향해서 맞짱을 떴습니다. 없는 제도 뒤집어 씌워서, 물론 저는 지금 전과 신용범이 돼서 어디에 취직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전과 16범이라는 것을 보고도 보면 그냥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이게 기피 대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를 나와서 교원 자격증을 따고 초등학교 교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 구조가 분별을 못하면서 차별만 합니다. 방송통신대가 어때서 연세대가 아니고 고려대가 아니고 서울대가 아니라고 차별을 해서 정규직 교사로 채용이 안 되고, 지금 역시도 취직을 해서 정말 선생님다운 선생님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돈을 못 버니까 제 아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못합니다. 왜?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정년이 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나왔다는 것으로 무시를 당하고 내면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면서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저는 백창기이기 때문에 제 사전에 포기란 것이 없습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고 포기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결국 이 미완성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미해결의 문화가 완성이 되는, 해결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내 대에서 58년 개벽 개띠 이 대에서 모든 어둠을 끝내고 58년 세대, 이 세대로부터 새로운 빛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것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겪어온 모든 그런 응어리, 모순, 오류, 이것을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는 절대로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 모조리 바꿔서 밝고 새로운 세상은 언제나 같은 꿈을 꿀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의 세상,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결심으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쯤 우리 대학이 대학답게 바로 서고
이 대학을 나온 모든 분들이 대학을 나온 대학인답게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고 양심을 회복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의 민족정신, 호국정신, 주인정신을 깨우는 2022년 광복 77주년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저버린 젊은이는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닌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끝없이 도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수 진정한 의미의 용기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여금 젊은 날의 희망과 용기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격이 되고 양심이 되는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것을 대물림하는 젊은 날의 희망과 용기, 나이가 들어서는 인격과 양심,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항상 새롭고 밝은 세상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미래의 희망으로 일신 우일신 원고의 지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변화와 진화와 융화의 세상을 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자가 배웠으면 배운 대로, 가졌으면 가진 대로 언행일치, 지행합일, 학행일치를 함으로써 그 속에서 앞서가신 분들의 그 한을 풀어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오늘의 우리가 됨으로써 더 이상의 한을 남기지 않고 뜻을 이루지 못해서 눈을 뜨고 죽어가는 그러한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 자기의 역량, 자기의 역량을 길러서 그 역량에 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n분의 1 법칙,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 젊은이는 젊은이의 역할, 어른들은 어른의 역할,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 국민은 국민의 역할, 각자의 역할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길러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대학이 되고 교육이 되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상식과 공정과 화합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을 필요치 않고 돈이 필요치 않고 힘이 필요치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 정신을 깨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내 양심을 살리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내 인격을 내가 바로 세운다는데 힘이 드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진리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것, 그 속에도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안을 다스려 밖을 구하고 밖을 다스려 안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국민혁명, 국민기적, 그를 통해서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지 못하고 양심을 속이지 못하도록 간신난적과 한간 우리들이 더 이상 머리 꼭대기에서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파괴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쓸어내는 국민 심판, 진정한 의미의 국민 심판을 한번 보여주는 2022년 광복 77주년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양심이 죽어 있고 아무도 믿을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10년 전에 고단 안창호 선생님께서 인물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네 스스로 인물들 공부를 하라고 뜻을 남겨오셨습니다. 흥사단 민족 중흥을 꿈꾸었고 국군의 상승을 꿈꾸었고 대한민국이 깨어나서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류 희망을 열어나가는 핵이 되라고 그런 말씀을 그런 뜻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양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사람이 사람다운 인격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이 대학도 존재의 이유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를 깨닫고 대학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그 속에서 모두가 지식보다는 상식을 따르고 돈보다는 양심을 따르고 권력보다는 인격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미완성 역사의 완성이고 우리 해결 문화의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은 세상은 공사 중이고 인간은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공사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공부만 할 겁니까? 이제 이 세상의 공사를 완공을 해야 됩니다. 저 광화문 광장도 이제 8월 6일이면 광화문 광장 공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6일을 기점으로 우리 대학이 대학다워지고 대학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다워지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 완성, 대한민국이 깨어나서 인류를 깨우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세상을 바로 세우는 그 인성개벽과 광복 완성에 국민혁명과 국민기적에 국민심판과 적폐청산의 원년이 되는 2022년 광복 77주년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함께 그것이 진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희망이라고 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의 희망을 열어가는 지금의 우리,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역사의 짐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역사의 짐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바로 지금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해결 의지와 책임 능력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은 스스로 돕냐를 돕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요행을 바라는 이러한 안일무사한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두운 생각과 좁은 마음이 아니라 까칠러 밴댕이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세상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교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자랑스럽고 희망찬 대한국인, 그것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목숨 바칠 만한 사명을 발견하라고 해서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인간 백창기, 평전 백창기가 평생을 다 바친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리고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내가 태어난 내 조국의 영광, 내 민족의 명예를 끝까지 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치우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세상을 사랑하자, 잘못을 인정하자.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맡겨진 모든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게 인간 백창기고 형천 백창기였습니다만은 아직은 식자우환이고 우리 독경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열어대기 때문에 더 이상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로 거듭나서 높이 떠서 멀리 보는, 독수리는 통찰력과 집중력을 가진 것입니다. 독수리의 눈이 이중구조가 돼서 하늘 높이 떠서 전체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끼를 발견하면, 즉 목표물을 발견하면 조리개가 줄어들어서 그 토끼에 집중을 해서 끝까지 가서 토끼를 잡아내는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독수리입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는 것이 두려우면 독수리가 아니고, 어둠이 두려우면 호랑이가 아니고, 이 세상을 외면하는 것은, 부정을 외면하고 비리를 외면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리다운 진리, 대학다운 대학, 사람다운 사람의 정말 밝고 새로운 그 문화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양심과 인격으로 정말이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제대로 된 세계 인류를 지금 우리가 함께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면 되는다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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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그런 의지를, 그 의지로서 우리 국민 전체가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는 2022년 광복 77주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슴이 탑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편한 밥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양심대로 살 수 있고 상식대로 살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의 인격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도 그 누구도 완전사냥을 못하고 인민재판을 할 수 없는, 악당은 없나니 복되고 복되도다, 드디어 인자가 머리가 되었도다 하는 이런 진리대로, 상식대로 이 세상을 깨워서 바로 세우는 자랑스러운 연세대, 희망찬 연세대, 대한민국의 대학이 돼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머리에 새가 똥을 싸서 새똥이 묻어있네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명, 의인의 길, 선비의 길, 선구자의 길, 이 길이 더 이상 가시밭길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메고 칼날리를 걷는 그런 길이 되지 않기를, 그런 길이 되지 않게 막아주기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젊은이 여러분께 호소하고 당부드립니다. 누군가가 총대를 매들기 때문에 그 총대를 메고 이제 앞장을 섰습니다.
총대를 메고 이 시대의 염라대왕으로서, 광화문의 염라대장으로서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파괴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 소인배와 쫄짱부들, 간신난적과 탄간오리들, 양심불량자와 인격 파탄자들을 확실하게 척결하고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총대를 메고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더 이상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던 이유로, 대한민국에 태어났던 이유로 해조선이니 어쩌니 그 절망으로 내몰리지 않고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내고 지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빚어진 그 죄악을 용서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고, 병들어 죽어가고 죄악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세계 인류를 살려내는 영혼의 쉼터, 생명의 고향으로, 즉 힐링 캠프, 웰빙 센터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리매김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백낙준 박사님이 이 연세대학교 세우신 그 이유도 병들어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고 죄악에 빠져드는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막아내고자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전문학교에 합쳐서 연세대학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The truth will be your free. The truth will be your free. 프리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간판을 내걸고 지금 저 연세대학교 들어오는 정문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깃발을 세우신 것입니다. 빛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연세대학교, 희망찬 연세대 학우 여러분과 동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 빛이 되라. 빛의 독수리가 되라. 할아버님께서 할아버님의 혼과 살아있는 저의 양심이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돼서 정말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문화의 정의를 바로 세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동방의 등불이 되고 무궁화 동산을 완성하는 진정한 의미의 진리의 독수리가 되고 정의의 호랑이가 되고 영혼의 빛이 되고 양심의 소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손자가 인간 백창기가 평천 백창기가 30년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 국민들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영혼의 눈이 떠지고 정의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양심의 귀가 열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혼의 빛, 양심의 소리, 영혼의 눈, 양심의 귀,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이고 절망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고 모든 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합을 할 수 있는 2022년 광복 77주년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제발 두 발 뻗고 편하게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